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시장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와 계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 바뀌셨어요. 네, 여름을 맞이해서 한번 시원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진짜 상반기가 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맞이하면서 우리 대표님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상반기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코스피가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좀 보면 좋았어요. 네. 근데 상반기 중에서도 후반에 좀 달렸습니다. 네, 유독 네. 후반기에 좀 상승세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5월 26일부터 좀 강력한 탄력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시세가 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상반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관세라는 이슈가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3월 달과 4월 달에는 관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낙폭을 확대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적인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해졌고 5월 들어서 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슬슬 유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상반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순매도가 강하게 거세게 이어지면서 우려를 했는데 5월 달부터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6월 달에는 또 강력한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3, 4월 힘들었고 또 3월 달에는 공매도 재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반기 앞쪽엔 좀 힘들었지만 5월, 6월 달에는 정책 기대감에 그래도 시세가 강하게 이어졌고 5월 26일 기점으로 제 기준에서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이어갔는데 상반기 마지막 스코어가 굉장히 좋았기 네.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유종엠이라고 우리 상당히 네.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잘 왔으니까 끝까지 좀 좋은 퍼포먼스로 또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근데 요새 며칠 이제 좀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아무래도 올라왔으니까 계속 갈 수는 없겠죠. 뭐 조정도 필요한 거긴 한데 코스피가 0.7%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하락하면서 연 이틀 하락세 3,055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외국인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약간 걸리긴 하거든요. 8,500억 순매도인데 이게 사흘째 일단 팔자 흐름입니다. 매도 규모 보면 25일부터 시작해서 1,000억대 규모였는데 26일에 5천억대, 이제 27일에 8천억대까지 점차 좀 3일 동안 또 커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질 때, 눌릴 때, 시장이 눌릴 때 누가 사냐? 역시 우리 개인이 네. 또 사주면서 최근에는 다시 그 몇 년 전에 동학개미 좀 분위기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좀 가능하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탁금이 70조까지 네.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용 잔고도 그만큼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탁금은 한 달 전 대비해서 11.5조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신용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신용은 늘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은 3일 연속 맞아요. 지금 액수도 점점 크게 파는데 개인은 사고 이런 그렇죠. 상황.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 부분은 지금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비율적으로 얼마나 있냐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30%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열 구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 이게 35%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또 2021년에 증시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는 39%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신용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예의주시는 해야 되는 게 시장이 이대로 쭉 잘 가면은 이게 괜찮지만 여기서 꺾였을 때는 우리가 신용에 대한 반대매매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려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탁금도 계속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시 자체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왔을 때 받쳐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수급 주체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주도를 하느냐가 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개인들까지도 물량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아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점과 또 이번 주 후반에는 그 우리가 상반기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메이저 수급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결제일 기준으로
목요일까지가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 실적으로 찍히다 보니 그에 따른 좀 매도 물량, 그러니까 수익을 확정지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온 쪽을 보면 그동안 가파르게 시세 흐름이 나왔던 쪽으로의 무게중심이 좀 실렸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상반기에 수익을 확정시키기 위한 매도 물량일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뒀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제 레이스는 이번 주부터 과연 외국인의 수급이 그럼 상반기 결산이 끝났으니까 하반기를 대비함으로써 우리나라 증시를 다시 매수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시장 바라보는 데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이거를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에 우리가 몇 년간 쓰던 얘기고 현상이다 보니까 얘기를 썼는데 우리 채팅창에도 동학개미라는 말은 우리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쓰지 그쵸. 말자라는 네. 의견이 있는데 완전 이해합니다. 그렇죠? 네. 저 그 시간에 이제 들어가셨던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셨다면 모르겠는데 또 그 후로 좀 몇 년간 많이 어려워졌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었던 터라 이번에는 아마도 이런 약간의 조정을 기회 삼아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하반기 그래서 어떤 부분 좀 짚어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금요일에 이제 나왔던 이슈인데 고강도 이 가계 대출, 특히 주담대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6억 원까지만 이제 해주는 걸로 됐죠. 6억까지만 주담대를 해주겠다, 제한하겠다 이런 고강도 정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계대출 비율은 좀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이 얘기는 경제문풍 시간에도 좀 해볼 텐데 그러면서 초반부터 이번 신정부 초반부터는 주식시장을 굉장히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고 이거는 뭐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요게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펼쳐질까, 어떻게 균형점이 맞춰질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게 네. 국내 증시에서도 그러니까 명과 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배당으로 생활비, 주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발언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7월 4일 일정이 있는데 이런 일정들이 착착 잘 진행이 되고 기업들이 앞장서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이게 주담대 대출에 대한 엄청나게 좀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으로 과연 자금이 이대로 흘러올 수 있느냐 이 부분과 또 반대급부적으로는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실수요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압을 하는 건데 그러면 큰 손들이 부동산에서 자금을 빼서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주식에서 매도를 해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들 중에 큰 손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시장에서도 이 정책이 어떻게 수급적인 요인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좀 눈치는 보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네. 되니까요. 왜냐면 금요일에 나온 얘기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손들의 자금 이동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흘러올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식시장에 담고 있던 자금들을 이동을 다시 오히려 역으로 시킬 수 있을지. 왜냐하면 대출 규제하면서 결국에는 현금에 대한 중요성이 더 필요해진 거잖아요. 이쪽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수급적인 요인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뭐 진짜 일정들이 다 착착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또 여기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군들이 있잖아요. 그 섹터들은 또 투심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한번 뭐 은행권이라던가 은행권. 아니면 건설 쪽이라던가 이런 쪽은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어쨌든 수도권 중심으로의 좀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또 그 외부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러면 주택경기라든지 건설업 쪽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의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 유축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부터 아마 시장에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스텝은 이제 공급 확대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시장은 좀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카드가 나올지 이번에 금요일에 발표되고 바로 시행이 또 됐기 때문에 이게 주식 시장까지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한번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에 그렇다면 상반기 그것도 약간 후반부 쪽에 달려왔는데 주요 상승 주체는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외국인이 다시 최근 며칠 좀 이탈을 했는데 돌아올까? 뭐 이 여부에 따라서 좀 갈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네. 지수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을 때 정말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도 또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시세의 흐름을 누렸던 건 아니에요. 코스피 3,000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특정 섹터만 강한 시세가 이어갔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종목들의 이 상승을 끌어갔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 부분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는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됐을 때 그만큼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자금을 가지고 지금 예탁금이 70조 정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런 영향력과 이런 부분들도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외국인 수급 주체가 시장을 끌어줬을 때 그 강한 힘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반기 때도 좀 강하게 이어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7월 달 들어서도 더 빠질 거라는 이야기가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도 또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뭐 그렇게 급락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일단 2000년대에 들어서는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상반기다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여러 기대감도 있고 뭐 불확실성의 해소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올랐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확인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실적도 있을 거고요. 네. 어떤 부분 좀 볼까요? 7월부터는.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상법에 대한 부분들 일정대로 착착 잘 진행이 되는지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것 진행 같고요. 과정, 네. 그리고 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부분이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세. 왜냐하면 관세 유예 기간이 지금 다음 달 8일이면 이제 끝나요. 물론 일각에서는 관세가 더 유예 연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대상에 우리나라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좀 촉각을 세워야 된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밤사이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런 거 유예 없을 것 같고 맞아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다 서한 보낼 거야 라는 식으로 또 마무리가 돼서요. 계속 좀 얘기가 바뀝니다. 이 안에서도 베센트 장관하고도 네. 또 트럼프 이야기가 다르고 뭐 9월 달까지 또 괜찮을 거다라는 그러게요.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더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금에 대해서 좀 강하게 투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라고 해서 주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과,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기는 했어요. 사실 뭐 우리가 자사주, 배당 이런 상법 개정 이슈로 인해서 지금 지주사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상승 탄력이 나왔고, 이제 실적 시즌에 곧 돌입을 합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이고 실적 시즌에 돌입이 되는데, 여기서 과연 기업들이 그만큼 실적으로의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어떻게 이렇게 물을 주듯이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물을 주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모멘텀과 강력한 부분들이 나타나야지 시장은 저도 좋게는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또 편향돼서 생각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했을 때 이게 좀 더 시장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 가지고도 또 말이 많잖아요. 연준 지금 파월 후임자를 벌써 이야기한다, 뭐 아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하반기 때는 계속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좀 우리가 봐야 될 실적 중에 하나가 7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컨센서스를 보면
2분기 추정치가 6조 한 2천억 원대,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 2분기 실적이 10조대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줄었을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많이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시장 예상대로 나온다면 한 6조 2천억 원 요 근처에서 나온다면 실망이 그렇게 있진 않고 그대로 주가는 지금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네. 뭐 수급도 좀 유입이 되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HBM 관련돼서 이거는 좀 말씀드리긴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항상 이야기 드리고 나서 저희도 기대하는 입장에서 항상 말씀은 드리지만 그 기대가 화답으로 못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HBM 지금 4 12단에 대한 이야기, 샘플 전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떤 좋은 결과치를 가져다 주겠지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존재는 하는 것 같고요. 실적도 여기서 크게 이탈만 안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바닥권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실적주로 매수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지금은 보고 있고 그래요.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무게중심이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가운데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HBM 관련된 시장 계속 확장되고 있고 AI도 계속 성장 국면에 있다 보니 삼성전자도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미스만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주가 수준에서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못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급락이 나오거나 뭐 많이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다만 어느 정도를 좀 해줘야지 우리나라 증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좀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일정에 대해서 정말 좀 잘 넘어가야 되지 그러게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6조 2천억 원 시장에서 그 정도, 물론 증권사마다 다릅니다만 이제 추정해 보면 그 정도 잡히고 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보다도 한 해 만에 63% 늘 것이다. 전 분기보다도 20% 이상 늘 것이다. 한 8조 9천억 원, 일부 증권사에서는 9조 원대 영업이익 전망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이 HBM에 따라서 네. 굉장히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얘기 잠깐 이제 7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해봤고요. 그 밖에 업종들 상반기에 관심을 받았던 업종들이 있고 이제 주도했던 업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세요. 상반기 때 이제 막판에 네. 이제 엔비디아 비롯해서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또 미국 시장에서 괜찮아졌죠. 좋았어요. 네. 네, 괜찮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우리나라 관련돼서도 지금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후반부에 보여줬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저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AI 카테고리 안에 있는 우리가 뭐 하드웨어죠.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그 안에서 파생되는 뭐 의료 AI 쪽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 관련돼서는 하반기 때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기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흐름적인 부분들에는 메이저 수급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 후반부에 시장이 매도가 좀 우위였잖아요. 네. 외국인의 수급을 네네.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주들의 좀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약간의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조선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쪽의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다시 담아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줘서 과연 하반기 레이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에서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으로의 수급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정책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의 성장주와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반기 때 많이 좀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다음 레이스에서는 실적에 대한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 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주에 이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과 방산에 대해서는 살짝
이제 고점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까지도 계속 따라 붙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신규 투자자 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관망세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근데 조선방산 고점 얘기는 계속 나오지 나오긴 않겠어요. 하는데 네. 이상하게 계속 가요. 계속 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계속 가는데 실적이 역시 나오면 가는 업종들이구나. 예전의 믿음하고는 또 약간 또 달라졌다라는 느낌도 있어서요. 근데 이거는 의견 진짜 많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근데 비싸진 것도 사실이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좋게는 봐요. 어. 왜냐하면 이번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 협상에서도 LNG 관련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안에서도 뭐 중국이 다시 조선에 대해서 지금 선박 수주를 좀 가져간다라는 뉴스도 중간중간 나오고 여러 가지 노이즈를 가져갈 수 있는 이슈가 나오지만 LNG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이 GDP 증액하고 또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과연 여기서 수주를 우리나라가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는 좀 부분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봐야 되지만 현대로템이 이번에 K2 전차를 다시 한번 9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를 수주를 하고 만약에 납기 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성비적인 측면들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으로의 수주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도 지금 꺾이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저는 조선과 방산은 기대의 심리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많은 변동성과 성장주 위주로의 흐름들, 정책주 위주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도 밀리긴 했지만 크게 추세 자체가 확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받쳐주는 수급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의 자금을 우리가 강력하게 넣을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눌림이 나왔을 때는 저는 좀 우리가 기회 요소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비중은 좀 남겨두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뷰티 쪽이라든지 지금 엔터 쪽이라든지 그쪽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섹터와 똑같이 크게 밀리지 않았잖아요. 시장 변동성이 유발될 때도. 그런 종목들은 이유가 저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 때도 이쪽 섹터에서의 기회를 모색하고 또 바닥권에 있는 그나마 좀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 가져갈 수 있는 AI 키워드 있는 쪽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로봇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은 하반기 때도 우리가 양쪽 균형을 좀 잘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섹터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 상반기 때도 우리가 느꼈지만 하반기 때도 저는 분산 투자 섹터별로 진짜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 때도 정부 정책 관련돼서 뭐 자사주라던가 지금 코스피 3,500까지 가려면 자사주들 중에서 소형주들이 움직여줘야 중소형단의 자사주들이 움직여줘 아직까지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도 많거든요. 자사주 그 지주사 중에서 네네.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시가총액이 작고 지주사 관련돼서 지금 상승세가 나온 종목들 보면 대기업 위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이틀 쉬었기 때문에 약간 오늘 시작하면서 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는 그 여부에 따라서 약간 심리가 또 조금 결정될 것 같기도 하고요. 중소형이 가면 대형이 쉬고 예를 들면 네. 대형이 가면 중소형주의 수급이 좀 못 가고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상반기엔 어땠고 이게 변할 흐름도 좀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정말 대형주 중심의 위주로, 그렇죠. 시장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못 갔고요. 못 갔어요. 네. 근데 대형주 중심의 항상 시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형주 중심의 시장의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나서 그게 선으로 이어지고 났을 때 코스닥 시장까지 키 맞추기가 보통은 갔는데 그랬을 때 강한 시세가 같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부진하고 코스닥의 시세가 랠리가 나왔을 때는 좀 약했지만 대형주가 강하게 어느 정도 올라와 준 다음에 키 맞추기가 들어갔을 땐 코스닥 종목들도 그만큼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는 코스닥 시장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요번 기회에 시작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많이 주변에서도 네, 질문 들으실 텐데 이제 막 3,500 더 높은 목표 지수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들어가시려는 분들한테는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너무 유의사항이 많은데요. 그래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을 지금 3천이 왔다라는 그 키워드만 보고 뉴스만 보시고 시장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처음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저는 자금 한 번에 절대 투입하지 마셔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분할로. 대신에 아예 발을 담지 않으면 그 어떤 수익도 가져갈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조심스럽게 발 담으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시작하기에는 전 나쁘진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항상 우리가 마냥 좋게만 보지는 않으시고 항상 뒤도 생각을 하시고 잃지 않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할로 네. 강조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